많은 준비를 하고 네. 불러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말을 더듬는 걸 보니까 네, 일단 오랜만에 소득의 수준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식의 사업자를 선택해야 되는지가 오늘의 이제 키포인트가 됩니다. 세무사가 노무사만큼 일을 잘해서 세무사가 한다. 저는 이렇게 절대 보지 않거든요. 근데 세금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50% 말이 50%지 생돈이 엄청나게 이제 뜯기는 느낌이 살이 찢기는 느낌. 분들께서 시행착오를 좀 덜 겪길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한 내용이고요. 이 가이드라인이 뭐 정답은 아니겠지만 충분히 활용하셔가지고 관리에 좀 네네. 힘쓰시길 바란다. 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세무탐구의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세무탐구 조공기 세무사입니다. 네.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오랜만에 오는 것 같네요. 네. 네,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많은 준비를 하고 네. 불러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 네. 네. 말을 더듬는 걸 보니까 네, 일단, 오랜만에 했습니다.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업에도 생애 주기가 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업 소득 수준별로 세무 관리 노하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뭐 들어가면 되겠죠? 네, 들어가면 그 부분부터 좀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에도 존재하는 생애 주기가 있다.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이 그림에서도 좀 저희가 표현을 해봤는데요. 인간한테도 이제 생애 주기라는 게 있잖아요. 뭐 네. 생애 주기 가설 이런 것도 있듯이 이제 사업에도 이제 생애 주기가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제가 좀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중에서 사업의 철학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언급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도 사업을 뭐 유아기, 청소년기, 그다음에 성인기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착안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려보자. 그래서 네.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아, 네. 아주 뭐 흥미로운 주제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사업에도 존재하는 생애 주기 뭐 또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뭐 사업의 철학이라는 책에서 이제 다룬 뭐 유아기나 청소년기, 성인기 이런 내용들은 조금은 달라요. 저희가 보는 관점 좀 다른데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사업의 생애 주기를 좀 다뤄보려고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사업이 좀 성장해 나감에 따라서 소득이 좀 올라가잖아요. 네, 네. 그 소득 규모가 올라가게 되는 부분들 그리고 이 소득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서 사업의 형태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느냐, 어떻게 가져가야지 가장 효율적이고 또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소득 수준별 생애 주기라고 해서 좀 이름을 좀 해봤습니다. 그 소득 수준별 생애 주기를 통해서 한번 가이드라인을 좀 드려보자. 아, 여기 핵심은 이제 소득 수준이라는 게 이제 핵심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다른 주기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소득의 수준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식의 사업자를 선택해야 되는지가 오늘의 이제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초기 단계는 뭐 유아기, 이제 신생아에 해당하겠습니다. 네, 초기 단계라고 저희가 좀 명명을 해봤는데요. 일단 직원이나 별도의 사무 공간을 따로 두지 않고서 또는 이제 사업자 등록을 내지 않고 이제 사업을 행하는 단계를 제가 초기 단계라고 말을 해봤습니다. 네, 일단 네, 프리랜서 단계라고도 저희가 명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또 이 시기에는요, 좀 특징이 좀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업 관련 경비하고 사적 경비, 이제 개인적인 경비죠. 일단 구분이 좀 애매모호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경비 관리가 크게 중요한 어떤 이슈로 자리 잡지 않는 그런 단계인 게 좀 특징인 겁니다. 네. 네. 뭐 일단은 소득 규모가 커지기 전이라서 뭐 소득세에 대한 걱정도 일단은 그렇게 크지 않고 네, 부가가치세 신고가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5월 달에 세금 내라고 하면 되는 거고 네, 뭐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 그냥 지나가기도 하고 네, 뭐 수준 자체가 이제 낮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은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세무사를 이제 사용하시는 네네네. 쓰는 비용들 이런 것들 네. 뭐 납세 협력 비용이라는 말로 좀 저희 표현을 하는데 이 초기 단계에는 이 납세 협력 비용에 대해서 크게 지출을 하지도 않을 뿐더러 크게 관심도 없는 그런 네네.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 자, 쭉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다음 이 페이지 보듯이 일단 고소득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의 특성상 이 초기 단계를 계속 유지하시는 분들도 네. 계시는데 네,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수준 같은 경우에는 한 연 매출액이 한 4에서 6천 정도 네.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때 정도가 이제 초기 단계라고 네네. 보여지고요. 그 이상 부분부터는
그 다음 단계를 좀 고민해봐야 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프리랜서라는 분들의 이제 사업 특성상 어떤 애는 한 4천만 원 벌다가 어떤 애는 뭐 9천만 원 벌 수도 있고 또 네. 어떤 애는 3천이 됐다가 어떤 애는 한 1억 2천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렇게 되어 버리면 안정적으로 한 4천 정도를 유지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세금적으로 불리하게 됩니다. 네. 그런 분들은 내가 이렇게 요동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세무사의 상담이 필요한 분이다. 이제 이렇게 좀 팁을 드리고 싶고요. 네. 또 다음 페이지에 이제 보시면 터닝 포인트가 나오게 됩니다. 네. 이제 소득 규모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연 4에서 6천 정도 그런 규모를 넘어서서 이제 세금이 점점 부담이 된다. 뭐 이런 시점이 오거나 아니면은 혼자서 특별한 어떤 사업장 없이 일을 해 오시다가 이제 좀 안 되시는 거죠. 더 이상. 그래서 직원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직원의 필요성을 느끼시는 경우 또는 너무 관리가 안 된다. 그래서 전문가의 관리가 좀 필요하다. 이런 느낌이 좀 오시는 부분. 이때에 이제 이 초기 단계를 벗어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할 시점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단계가 뭔지가 이제 궁금해지는 시간입니다. 네. 자, 개봉박두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자, 청소년기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네, 청소년기 또는 중간 단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제 직원을 고용하거나 아니면 사무실을 갖추어서요 정식적으로 이제 사업자 등록을 내고 네. 또 본격적인 좀 사업에 뛰어든 단계라고 저희가 이제 표현을 해봤습니다. 아, 저는 여기서 얘기할 게 하나 떠올랐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개인 사업자 채널을 하나 또 만들었지 않습니까? 아, 네, 맞습니다. 알쓸세라고 있는데 지금 네. 아직 미비한 단계이기 때문에 네, 뭐 알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사업자 등록을 내고라는 이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조봉기 세무사님이 사업자 등록을 어떻게 내는지를 홈택스에 들어가서 캡처해서 열심히 설명하시는 화면이 있더라고요. 네, 물론 지금 조회수가 한 20회 정도밖에 안 되긴 하지만 네네네. 예, 만들어서 이제 알쓸세라는 별도의 네. 지금 채널을 좀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 부분에 한번 저희가 이제 위에 링크를 이제 걸어 드릴 건데 한번 네. 가셔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시죠. 네. 또 연달아서 해주십시오. 네, 일명 개인 사업자 단계라고 네. 저희가 표현을 해봤습니다. 네, 이 시기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그런 만큼 매출액만큼이나 이제 매입 금액에 대한 관심 네. 그리고 또 신경도 많이 써야 되는 단계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됩니다. 네. 네네. 또 연달아서 이제 보시면은 요즘 내용이 좀 많네요. 네, 이 사업자 등록이라는 부분을 앞에서 설명드렸잖아요. 네네. 사업자 등록을 했다라는 거는 물론 이제 일반 과세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럼 부가세 신고 납부에 대한 의무가 생기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같이 이제 매입 관련 증빙 자료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업 경비로서의 이제 적격 증빙을 좀 갖추고 있어야지만이 이제 부가세 신고할 때 네.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적 경비하고 사업 관련 경비하고의 구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음식을 먹더라도 직원 식대로 먹을 수도 있고 커피를 마시더라도 뭐 회의용이나 아니면 직원들한테 사줄 수도 있는 거고 뭐 또 핸드폰 비용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확실히 좀 구분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네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부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객관적이라기보다는 주관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어떤 경우에는 직원과 식사를 했던 부분으로 보여지는 수도 있고 어떤 케이스에서는 똑같은 음식점에 어떤 대표님은 그래요. 한우 식당에 갔는데 어떤 날은 직원하고 먹었고 어떤 날에는 친구하고 먹었잖아요. 네. 그러면 친구하고 먹은 날에는 부가세 비용 처리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직원들하고 먹었을 때는 부가세 비용 처리가 되는 부분인 거고 그러니 이 케이스에 대해서 이거를 일일이 세무대리인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세무사들이 머릿속에 인식할 때는 직원들하고 한우를 먹었을 리가 없어. 그래서 인정을 안 해주고 직원들하고 떡볶이 먹으면 요거는 인정. 이렇게 되는 부분이 또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살뜰히 살피고 신고를 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청소년 정도가 됐을 때는 가치 판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네. 네. 또 직원이 이제 등장합니다. 맞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원을 고용해서 실제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네. 그때는 직원이 없을 때하고는 다른 좀 의무들이 많이 생깁니다. 네. 기본적으로 사대보험 관련 업무들이 많아지고요. 네. 그다음에 직원 인건비를 이제 지급을 하시니까요. 그 인건비에 대한 원천세 신고 납부 의무가 매월 발생을 하세요. 네네. 그다음에 또 간이지급 명세서나 지급 명세에 대한 제출 의무. 네. 간이지급 명세서는 매월로 바뀌었죠. 물론 네네. 이제 이거는 프리랜서나 일용직들을 말씀드리는 거긴 하지만 이렇게 제출 의무 같은 것들도 발생하기 때문에 네네. 반드시 전문가에 대한 어떤 도움과 관리가 필요한 거고요. 네. 또
이 시기부터 약간 장부 작성에 대한 어떤 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장부 작성과 관련돼서도 이제 세무사 분들께 좀 의뢰를 하시거나 그래서 납세 협력 비용이 좀 발생할 수 있는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법인과 비교했었을 때 개인 사업자를 놓고 보면 세무적인 부분과 노무적인 부분. 원래는 노무는 노무사한테 맡겨야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세무사가 노무사만큼 일을 잘해서 세무사가 한다. 저는 이렇게 절대 보지 않거든요. 근데 세금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4대 보험 업무를 아름아름 알아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이제 간과하기에는 4대 보험이 엄청나게 복잡해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세금적인 부분하고 노무적인 부분을 잘 이렇게 브릿지할 수 있는 그런 세무사를 선택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또 다음 페이지에 보시죠. 네, 대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초기 단계에서는 사실 관련이 없는 내용인데 이 단계부터 저희들이 각종 이제 세제 혜택 같은 건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셨기 때문에 뭐 각종 세 공제나 감면 같은 세제 혜택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절세라고 하는 납세의 권리를 좀 누리기 위해서는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회사에 적용 가능한 세제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이건 가능한지, 이건 불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따져봐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청소년 시기인 개인 사업자 시기가 되면 이거는 확실하게 얘기 드릴 수 있어요. 사업자 등록증을 하신 분은 무조건 세무사에게 맡기면 더 유리합니다. 맞습니다. 그건 맞잖아요. 그건 확실하잖아요. 근데 그 유리함의 척도는 사실 돈입니다. 세금을 어디까지 세이브할 수 있는지를 내가 전지전능해서 알면은 들어가는 비용 대비 세금 세이브 되는 거하고 비교해서 의사결정을 하면 되는데 사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이거를 세무사를 선택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 정도는 내가 혼자 해도 되는지 이걸 알 수 없다. 누가 좀 정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후발적으로 나오는 어떤 영상들에 대해서는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있다라는 거. 또 깨알 광고를 또 진행을 한번 해봅니다. 맞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네, 일단 저희들도 간단하게 좀 어느 시점까지를 초기 단계 그 이후에 중간 단계로 볼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좀 가이드라인 드리면은 초기 단계 기준을 넘어서 가지고요. 한 연매출 한 5억 정도 규모가 넘어선다. 그러면은 그 전까지는 이제 뭐 중간 단계를 유지하시더라도요. 그 이후부터는 사실 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제 성인이 되어가는 단계라는 거죠. 맞습니다. 성인식 한번 해야 되는 거죠. 이 시기가 되고 나면은. 자, 성인의 경우는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자, 심화 단계 성인기가 나옵니다. 네, 성인기 또는 심화 단계라고 좀 이름을 지어봤는데요. 소득 수준의 상승으로 인해서 큰 소득세를 좀 부담을 겪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좀 더 전문적인 사업 관리, 그다음에 미래에는 뭐 가업 승계에 대한 고민까지도 필요한 단계를 저희가 이 심화 단계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연달아 설명을 주시죠. 네, 일명 법인 사업자 단계다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 시기에는요, 이제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높은 매출 수준이 좀 지속적으로 발생할 거다. 그리고 앞으로도 쭉 이어질 거다라는 게 어느 정도는 예견이 돼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존재할까요? 네, 이때는 또 이제 법인으로의 어떤 전환 시점부터 이제 이 시기가 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때부터는 이제 단순히 이제 사업을 해서 돈을 벌겠다, 매출을 벌겠다라는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이 회사를 더욱더 성장시키고 키우기 위해서 투자를 더 할 건지 아니면은 이 사업을 이제 자녀들한테 어떻게 좀 물려줄 것인지 아니면 이제 어떻게 내릴 것인지 뭐 이런 어떤 고차원적인 그런 의사결정들이 좀 함께 존재하는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첨언드리고 싶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청소년기도 있고 성인기도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해봤는데 청소년에 해당하지만은 고액의 매출을 유지하시는 개인 사업자도 충분히 있습니다. 매출액이 80억인 개인 사업자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성인으로 넘어갔어야 되냐, 무조건 넘어가야 되냐 이런 건 또 아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근데 선택지가 어떻게 달라지는 부분이냐면 개인 사업자를 유지하게 되시면 이분은 50% 세금을 이미 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돈을 자기가 자유롭게 쓰고 남은 돈을 내 자녀에게 주고 싶으면 거기서 상속증여세를 내고 줘라라는 게 청소년기를 유지하시는 분들에 해당을 하는 거고 성인 마크를 이제 달게 되면은 이 법인의 자녀도 마찬가지고 종업원도 마찬가지고 대표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분산해서 투자도 하고 자녀한테는 어떻게 내려주실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단계가 성인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말이 그렇습니다. 좀 길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네, 또 이제 이어서 말씀 좀 드리면은 네. 이 시기에는 이제 좀 더 안정적인 회사 운영 그리고 가업 승계에 좀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요. 말 그대로 아까도 법인으로 전환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으로의 어떤 회사 운영이 진행되기 때문에 개인보다는 조금 더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인세를 좀 줄이기 위해서 또 노력도 절세를 위한 노력도 해야 되는 거고요. 세금을 내고 난 다음에 좀 쌓여있는 미처분 이익 잉여금에 대해서 좀 어떻게 관리하고 뭐 어떻게 좀 제어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대표님께서 슬슬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 주주는 어떻게 구성할지, 임원은 어떻게 구성할지, 임원 급여는 얼마로 설정을 할지, 뭐 배당금은 얼마나 가져갈지, 우리 주식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가치를 주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가 좀 들어가는 단계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이 부분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모래세무를 운영하시는 이상화 세무사님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네, 그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여기는 스세삼이지만 모래세무를 네. 운영하시는 이상화 세무사님. 극강으로 저는 이 파트만 합니다. 이 파트만 하기 때문에 아까 청소년기, 뭐 유아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파트에 대해서는 조봉기 세무사님이 전반적인 흐름을 잡고 계시는 부분인 거고 그 중에서 이것만 죽으라고 이것만 해야 되는 영역에 오면 이제 이상화 세무사를 만나게 되는 부분인 거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시죠. 자, 최종 단계가 나옵니다. 네, 최종 단계라고 또 하나 더 만들어 봤어요. 네. 이때는 이제 가업 승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단계다. 이렇게 네. 좀 저희가 만들어 봤습니다. 이때는 이제 일정 수준의 법인이 좀 지속된 겁니다. 네. 지속돼서 이 대표님께서 이제 경영 일선이나 그다음에 주주로서의 어떤 단계를 좀 내려오고 이제 슬슬 자녀들에게 좀 물려주고 싶다, 네. 물려줘야 된다 이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이 부분에서 대표님들이 머리가 엄청나게 아픕니다. 일단 세금 자체가 50%로 거의 확정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을 50% 말이 50%지 생돈이 엄청나게 이제 뜯기는 느낌이 살이 찢기는 느낌이 나거든요. 네. 콩나물 돈을 아껴가지고 그 돈을 모았는데 50%의 세금이 뭐 진짜 몇십억씩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걸 내려고 하니까 이제 살이 뜯겨 나가는 느낌이 난다라는 부분인 거죠. 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를 보고 이제 마무리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고통이 나오네요. 네. 네. 이상화 세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이제 이 세금이 너무 많아서 이때는 고통이 생길 수 있는 단계다. 그렇기 때문에 각별한 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 좀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 우리나라 상속 세율이 한 50% 최고 세율 네. 구간이 굉장히 고율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열심히 번 돈을 이제 자녀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그때 사실 세금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커지게 되는 네네.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이 넘겨주고 싶은 게 이제 부모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생애 주기별로 이제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마음이 좀 경건해지기도 합니다. 왜냐면 저희가 만나 뵙는 대표님들은 거의 이제 유아기인 이제 대표님도 있고 그리고 유아기를 지나서 청소년기에 가 계신 분도 있고 성인으로 와 계신 분도 있고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계시는 대표님도 있으신 거고요.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어울러서 있는데 이 마지막을 또 이제 화려하게 장식하려고 하시는 그분들의 자녀는 또 역시나 유아기, 청소년기, 성인기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대를 생략을 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개인 사업자로 머물다가 자녀한테 내려주고 다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이 자녀도 유아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황혼의 상태에서 자녀한테 아름답게 경영 승계를 하고 나면 그 자녀는 성인기부터 시작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피땀 흘려서 이렇게 올려온 재산을 지켜드리는 거는 이제 기본으로 하게 되는 부분인 거고 자녀에 대한 승계라는 부분들 그리고 어떤 단계로 갔었을 때에 어떤 사업을 하게 되는 부분들 어떤 식으로 세금 관리를 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세무사를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로드맵을 조금 마련해 왔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최대한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시행착오를 좀 덜 겪길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한 내용이고요. 이 가이드라인이 뭐 정답은 아니겠지만 충분히 활용하셔가지고 관리에 좀 더 네네. 힘쓰시길 바란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준비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화 세무사였고요. 네, 저는 조봉기 세무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